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. 오랫동안 한일 두 나라 사이 큰 현안이 되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 준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. 알려진 대로 문제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대신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별도로 두 나라 경제단체가 청년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먼저 박민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.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풀리지 않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. 정부가 우리 측 해법을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.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측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. 배상을 거부해온 피고,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신 한일 두 나라의 대표적 경제단체를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과거사보단 미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인데 미국 방문길에 나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를 확인했습니다.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의 사과는 기존 한일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르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 일본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이렇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.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.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입니다.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?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.